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맨발 걷기 하고 계신가요? 지난 영상에서 박동창 박사의 맨발로 걸어라를 통해 맨발 걷기 효능과 치유 증언들에 대해 다룬 적이 있는데요. 와,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저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도 맨발 걷기를 시작했고요.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지만 맨발 걷기 효과에 대해 무척이나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영상을 공유한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는 왜 무언가 좋은 걸 보거나 먹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는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훈훈하고 기쁘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강한 의무감이 들었어요. 맨발 걷기를 제대로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서 모두가 병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박동창 박사의 저서를 더 구입해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맨발 걷기 실천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하나씩 영상으로 올리기로 다짐을 했답니다. 어때요? 좋은 생각이죠? 설마 저만의 착각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박동창 박사의 저서 맨발 걷기 첫걸음 중에서 매일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맨발로 걸을 때 안전수칙은 무엇인지, 맨발 걷기 한 후 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얼마나 걸어야 할까? 맨발 걷기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몸짓이다. 따라서 그것은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고 가능한 최대의 시간이 거기 투자되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삶 전체가 맨발이 되도록 말이다. 걷기 운동의 관점에서는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 또 7,000보 이상 걷기를 권장하고 있다. 2000여 년 전 그리스의 의성 히포크라테스도 걷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매일 식후에 집 주위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뇌내 혁명의 저자 히라야마 시게오는 걷는 운동은 뇌내 모르핀을 분비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원래는 13,000보를 하루 걷기의 기준량으로 잡고 있지만 최소한 5,000보는 걸어야 한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도 2002년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인류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하루 30분을 걷거나 자전거를 탈 것을 권유하였다. 하루 30분의 걷기는 평균 150칼로리의 열량을 소모케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게 한다. 여기에서 맨발 걷기는 걷기를 생활화하자는 측면에서 출퇴근 과정에서의 걷기 이외의 최소 1시간, 걸음수에서는 7,000보를 더 걷기를 권유한다. 5km 정도 되는 이 거리는 운동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한 거리이거니와 삶을 돌아보는 성찰과 사유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리이기 때문이다.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그 이상을 걷는다 해도 해가 될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맨발 걷기가 우리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질병과 스트레스가 없는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집 근처의 맨 땅을 찾아라. 불행하게도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숲길이나 맨 땅을 걷자는 이야기는 별로 현실성이 없다. 우선 집 근처에 숲이 없고
주변의 거의 모든 지역이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근처 학교의 운동장을 찾으면 밟을 수 있는 맨 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록 숲길에서 전해지는 푸근한 정감이나 마사토, 부엽토를 밟을 때 느껴지는 푹신하고 시원한 촉감을 얻을 수는 없지만 말이다. 운동장에는 굵거나 미세한 모래들이 깔려 있어 맨발의 지압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 또한 맨발로 운동장을 걸을 땐 탑도리와 같은 사색도 실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길도 대부분 포장되어 있기는 하나 일부는 맨 땅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니 집 근처의 공원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다. 주위를 둘러보라. 보물을 찾듯이 세심하게 둘러보면 가까운 곳에서 아직은 살아있는 맨 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맨발 지압보도의 맹점. 1998년 서울 여의도공원에 처음 맨발 지압보도가 설치된 이후 보라매 공원, 용산 가족공원, 남산공원, 양재 시민의 숲 등에 잇따라 맨발 지압보도가 만들어지면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요즘에는 신경통이 없어졌다. 발바닥에 차가운 자갈이 닿을 때마다 머리가 시원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낀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발 마사지를 하면 건강이 날로 좋아지는 것 같다 등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그 후 전국 곳곳이 시, 군, 구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지역협의회 등과 주민들이 뜻을 모아 유행처럼 맨발 지압보도를 설치하였다. 지난 수년간 전국 곳곳에 설치된 맨발 지압보도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꽤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맨발 걷기의 효용성을 알리는데도 맨발 지압보도는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발에 가하는 지압이 스트레스와 각종 문명병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훌륭한 치유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킨 것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아무리 좋은 마음에서 지압보도를 깔았다 하여도 자연 상태로의 흙길만 못하다는 것이다. 큰 돈을 들여 기존의 흙길을 파헤치고 시멘트를 타설한 뒤 거기 돌들을 박아 만드는 지압보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길은 절대 자연의 기운을 전달할 수 없다. 물론 그렇게 만든 인공도로를 맨발로 걸어도 발바닥의 지압 효과는 얻을 수 있다. 발바닥이 아플 정도의 마사지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이 줄 수 있는 대지의 에너지도 시멘트에 의해 차단되어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대지와 육체의 직접적인 접촉이 맨발 걷기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시멘트 자갈길에서의 맨발은 진정한 맨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흙길을 걸을 때는 발목이나 무릎에 올 수 있는 충격을 흙이 자연스럽게 흡수하는데 시멘트로 포장된 맨발 지압보도는 충격 흡수력이 없어 오래 걸으면 오히려 발목이나 무릎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 특히 노인들이나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맨발 걷기 안전수칙 10가지.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길바닥에 산재한 여러 위험 요소에 발을 그대로 노출하는 일이니만큼 상처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 특히 험한 숲길을 걸을 때는 돌뿌리에 채이기 십상이다. 버려진 유리 조각이나 가시덩굴 등에 발바닥을 베이거나 찔릴 수도 있다. 건강을 위해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가 오히려 몸이 상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그래서 맨발로 길을 나설 때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나의 경험에서 나온 숲길 맨발 걷기의 사전 준비 사항을 기반으로 미국의 맨발 등산가인 리차드 프라진이 그에 져서 맨발의 하이커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의 기본 수칙 등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맨발 걷기를 위한 10가지 안전수칙을 정리하였다. 1. 여벌의 보온용 옷을 준비한다. 숲속의 온도는 집 근처의 온도보다 보통 3, 4도씩 낮다는 것을 감안해 보온이 잘 되는 겉옷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더욱이 맨발로 걸을 경우 차가운 땅과 계속되는 접촉으로 인해 체온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더 체온 변화에 민감해야 감기 등을 예방할 수 있다. 2. 구급 약품을 준비한다. 숲길을 맨발로 걸을 때면 자칫 발가락이 돌부리에 채이거나 발바닥에 가시가 찔려 상처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만약을 대비해 소독약과 일회용 밴드, 붕대 등의 구급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환경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맨발인에게 숲길이나 산길은 삶과 생명의 터전이다. 그 삶의 터전에 떨어진 휴지나 유리조각,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것은 맨발인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예비용 비닐봉투를 준비하자. 언제 어디서든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맨발인의 모습을 보여야겠다. 4. 준비 운동을 하여 근육과 관절을 풀어준다. 맨발로 걷기 전에 간단한 체조나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몸의 각 부위, 특히 발과 허리 등의 근육과 무릎과 발목 등의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걷는 도중이나 걸은 후 발생할 수 있는 근육이나 뼈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 운동은 고령자의 경우나 날씨가 추울 경우 더 정성을 들여야 한다. 5. 걸음은 똑바로, 수직으로 내딛도록 한다. 숲길을 걸을 때는 절대로 발부리로 땅을 차거나 발을 끌지 말아야 한다. 발을 질질 끌거나 땅을 차면 땅 위 날카로운 물체에 베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수칙은 안전한 맨발 걷기를 위한 다른 어느 수칙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담아두어야 한다. 6. 항상 발 디딜 곳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발걸음을 떼는 순간 두세 걸음 앞이 지면을 응시하면서 발걸음을 디딜 지점을 미리미리 선정해야 한다. 만약 길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고 싶다면 걸음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자갈길이나 평탄치 않은 길을 걸을 때 이 수칙은 매우 중요하다. 맨발로 걸을 때는 항상 눈의 시각과 발바닥의 촉각을 동시에 사용하여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7. 발 뒤꿈치가 아닌 발 허리 부분에 무게를 싣는다. 발을 땅바닥에 디디고 있는 동안 몸의 무게는 가능한 발의 앞쪽에 싣고 걷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발의 앞부분이 뒤꿈치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탄력성이 높아 충격을 잘 흡수하기 때문이다. 8.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한다. 맨발로 걸을 때는 항시 발걸음을 가볍고 부드럽게 해야 한다. 그리고 발걸음을 디딜 곳과 그러지 말아야 할 곳을 판단하며 걸어야 한다. 때로는 발걸음에 주의를 해도 뾰족한 물체를 밟을 수 있고 발걸음을 뒤로 빼기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때는 순식간에 몸의 무게를 발바닥이 다른 부분으로 이동시켜 그 충격을 최소로 만들어야 한다. 9. 지면이 가려진 경우 주의한다. 풀이나 나뭇잎,
눈과 같이 땅을 덮는 물체가 지면을 가린 경우에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조심해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리고 발바닥에 전해지는 느낌이 좋지 않을 때는 즉시 내디딘 발자국을 거두어야 한다. 땅의 표면을 잘 볼 수 없거나 전에 걸어본 곳이 아니라면 절대 맨발로 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10. 눈 위에서 맨발은 보온에 신경 쓰자. 눈이 1인치 이상 쌓여 있지 않거나 녹아내리고 있을 경우 눈 위를 맨발로 걷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동상 등의 위험에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숲길을 맨발로 걷는 것은 괜찮지만 발의 감각이 마비될 때까지 걸어서는 안 된다. 특히 표면이 거친 땅은 추울 때 발바닥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맨발로 걸으며 단전 호흡하기. 나무가 울창한 숲길이나 앞이 훤히 트인 산책길에 나서면 우선 깊이 숨을 들이마시게 된다. 숲속의 상큼한 풀냄새와 함께 맑은 공기를 마음껏 호흡하게 된다. 이 호흡은 평소의 기계적인 호흡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길게 들이쉬고 내쉬는 그런 호흡이다. 그것은 또 복부에 힘과 압박을 주는 복식 호흡이기도 하다. 이때 복부 하단의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호흡을 다스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단전 호흡이 되는 것이다. 숲길을 맨발로 걸을 땐 비교적 수월하게 단전 호흡을 실천할 수 있다. 맑은 공기가 그 원인의 하나이고 맨발 걷기를 통해 얻게 되는 집중력이 또 그것을 돕는다. 맨발 걷기는 단전 호흡을 유도하고 단전 호흡은 숲길 맨발 걷기의 참된 의미와 사유의 깊이를 더해준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서너 걸음 걸어보라.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며 각 3배수인 9이나 12걸음을 걸어보라. 이때 들숨과 날숨은 모두 단전에 집중시켜야 한다. 서너 걸음을 걷는 동안 천천히 들이쉬는 들숨 속에서 발바닥과 대지의 접촉을 느끼고 단전 속으로 깊고 힘차게 차오르는 숲 공기의 맑은 기운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느낌은 나의 몸을 모두 비워내고 거기 신선한 숲을 들여놓은 느낌과도 같다. 이로써 나와 대지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9이나 12걸음을 걷는 동안 천천히 내뿜는 날숨 속에서는 발끝에 전해지는 충만한 힘과 단전을 누르는 복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확신과 생명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불러온다. 앞서 말한 호흡법이 어느 정도 숙련되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6걸음에 숨을 한번 들이쉬고 15, 18걸음에 숨을 한번 내쉬어 보라. 숨의 길이가 길어진 만큼 거기서 느껴지는 기운도 깊어질 것이다. 맨발 걷기와 단전 호흡은 이렇듯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간에 지지하고 공조하는 작용을 한다. 흐르는 물의 힘에 물레방아가 돌아가듯 물레방아의 힘에 물이 흘러내리듯 단전 호흡의 기운이 걸음의 추진력을 더할 것이다. 그럼 이제 맨발 걷기와 단전 호흡이 실제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맨발 걷기와 단전 호흡의 조합은 몸속 혈액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행위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단순한 심장박동에 의해 혈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발바닥으로부터 혈액 펌핑 작용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혈행이 왕성해진다. 여기에 단전 호흡까지 추가시키면 단전의 커다란 압력과 그로부터의 해방이 번갈아 형성되면서 혈액의 흐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심장 박동에 의한 통상의 혈액 흐름에 맨발 걷기를 통한 펌핑 작용, 단전 호흡을 통한 혈행 촉진 작용까지 더해지면 이것이야말로 혈류 촉진의 삼위일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연스럽게 혈행을 촉진시키는 일, 그것이 건강한 생명 유지의 필수 조건임을 감안할 때 오늘날 수많은 질병의 자연적인 예방과 치유의 길이 여기에 있다. 발을 관리하는 법. 처음 맨발로 흙길, 모래길, 자갈길 등을 걷기 시작하면 발바닥에 물집이 생길 수 있다. 그동안 신발과 양말 속에 있던 발 가죽은 매우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맨발 걷기를 중단할 수는 없다. 바늘로 물집을 터뜨린 후 소염제와 연고를 바르고 일회용 밴드를 붙이면 된다. 거기에 붕대까지 감으면 별다른 이상 없이 다시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다. 맨발 걷기가 끝날 때마다 상처 부위를 잘 씻고 약을 바르면 수일 후에 상처는 저절로 아문다. 그렇게 맨발 걷기를 지속하다 보면 얼마 안 가 발바닥에 굳은 각질이 생기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를 잘못 관리하면 발바닥 이곳저곳이 갈라져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각질은 무좀과 곰팡이에 좋은 먹이가 되어 발바닥 위생을 악화시킨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맨발 걷기가 끝난 후에는 발바닥을 깨끗이 씻고 발크림이나 오일 등을 발라서 항시 수분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각질 제거기를 이용해 각질을 제거함으로써 발바닥의 탄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선홍색의 건강한 발바닥을 유지할 수 있다. 각질 제거 후 깨끗해진 발바닥은 생고무와 같은 탄력성을 갖게 되고 불그스레하게 화색이 돌아 새로 태어난 맨발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맨발 걷기 시 발바닥과 지표면의 접촉 강도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굳은 각질을 제거한다고 해서 발바닥이 계속 연약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맨발 걷기와 발 관리로 단련된 발의 피부는 이제 웬만한 자극에는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다. 발은 약해지면 한없이 약해지지만 강해지면 한없이 강해지는 신체 기관이다. 신선한 공기와 맞닿아 건강해진 맨발은 신발보다도 안전한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